안녕하세요. 김대영의 혈액사랑 혈액내과 전문의 김대영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만성골수성 백혈병의 치료약 중의 하나인 이매티닙이라는 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매티닙은 가장 오래전에 개발된 약제이고 최근 20년간 많은 분들이 사용한 약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또 이매티닙은 약의 특허가 만료가 되면서 이제는 복제약이라고 하는 그 원제약사에서 만들지 않은 다른 제약사에서 만든 여러 형태의 약들이 개발되어 있고, 그래서 원래 약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복용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티닙을 어떻게 복용을 하고 또 이러한 약제들을 투여할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기며 이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매티닙이라는 약은 성분명입니다. 사실 약에는 성분명이라는 것과 상품명이 있는데, 이 성분명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종류의 제약사들이 약을 만들게 되고, 이제 최초에 나온 제약사에서 개발한 약은 글땡땡이라는 약인데, 이거랑 이제 비슷한 종류의 약제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약제들을 복용하는 방법을 보면은 만성기에는 400mg을 하루 한 번 먹게 되어 있고, 가속기나 급성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600mg을 하루 한 번 먹게 되어 있는데, 최초에 나온 글땡땡이라는 약이 이제 100mg짜리가 기본 약제이기 때문에 보통 4알을 먹고 가속기 급성기에서는 6알을 먹는 식으로 많이 처방이 되어지죠. 이제 그 이후에 나온 약제들을, 즉 복제약이라고 하는 약제들을 보면은 400mg짜리 용량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300mg짜리 용량으로 나오는 것도 있어서, 예를 들어서 만성기에서 400mg을 한 알로 드실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가속기나 급성기에는 400mg에 100mg 두 개를 복용하거나 또는 300mg짜리 두 개를 복용하는 방법으로도 약을 쓸 수 있습니다. 이 이메티닙을 복용을 하실 때 이제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이제 보시면은, 특히 물이나 식사와 같이 복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음식을 먹다가 중간에 이 물 한 컵을 드시고 약을 드신 다음에 그 다음 다시 물을 한 잔 마시고 식사를 계속해서 하는 방법으로 복용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복용을 하는 제일 큰 이유는 되게 음식과 관련해서 음식이 약의 흡수를 방해하지 않고, 또 이렇게 음식이나 물이랑 같이 먹게 되면은 조금 메스꺼움이 좀 덜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또 이 약제의 특성이 약을 씹어 먹거나 약을 삼키기 어렵다고 해서 가루약으로 분쇄해서 먹는 것은 피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환자분이 정해진 시간에 반드시 열심히 복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래 항암제 성분들이 대부분 주사 형태로 개발된 약들이 많은데, 이 이메팀이란 약은 먹는 약으로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드시느냐, 이거를 하루라도 빠뜨리느냐에 따라서 치료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약을 잘 드시다가 하루 정도 잊어버리고 못 드시는 건 어쩔 수 없겠죠. 그렇지만 이거를 며칠 이상, 일주일 이상 약을 떼놓고 드신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약 효과도 제대로 나오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이런 백혈병 세포에 대해서 내성만 키우는 결과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열심히 복용하시는 게 중요하고, 이 정해진 시간이라는 건 사실 아침에 드셔도 상관없고 점심에 드셔도 상관없고 저녁에 드셔도 상관없습니다만, 약을 드신 다음에 이 메스꺼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서 주무시기 전에 드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자몽 또는 자몽 주스랑 같이 드실 경우 이 약의 성분 자체가 몸에서 흡수되는 그 퍼센트가 올라가면서 독성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자몽 주스나 자몽을 드시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 약이 개발된 유럽 쪽에서는 이제 스타프루츠라는 과일이 있어서 스타프루츠도 그런 역할이 있다고 되어 있어서 그것도 같이 먹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이 스타프루츠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잘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과일이기 때문에 주로 문제가 되는 건 이 자몽이나 자몽 주스가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약을 삼키거나
먹는 게 힘드실 경우는 물이나 사과 주스에 녹여서 그거를 마시는 거는 괜찮다 이렇게 또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부작용들을 설명드리면은 이메티닙을 드시면서 제일 힘들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구역질, 구토예요. 즉 메스꺼움과 구토인데 한 3분의 1 정도의 환자분, 많게는 50%, 반수 정도의 환자들이 약을 드시고 난 다음에 메스껍다, 토한다 이런 증상들을 많이 호소를 합니다. 또 이메티닙이 피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역시 이것도 약 3분의 1에서 많게는 5, 60%까지 약을 복용하는 과정에서 피부에 좁쌀만한 이런 발진들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발진이 아주 심한 경우는 되게 벌겋게 피부에 이런 마치 염증이 생긴 것 같은 그런 반응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이 반응이 너무 심할 경우에는 약제를 더 이상 복용 못하고 다른 약제로 변경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 많이들 불편해 하시는 게 약을 먹으면 붓습니다. 특히 많이 붓는 부위가 눈꺼풀이 많이 붓습니다. 그래서 약 드신 다음에 눈을 뜨기 힘들 정도로 부어서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만성골수증백혈병 환자분들은 약을 계속해서 오래 드셔야 되고 또 이런 약을 드시면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붓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 특히 젊은 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세요. 또 이 이메티닙이라는 약을 오래 드시게 되면 피부 색깔이 하얘지는 그런 피부 변색이 생기는데 또 여자분들의 경우에 이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피부 색깔이 약간 하얗게 되면서 조금 좀 뭐라 그럴까 피부가 얇아지면서 하얘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역시 이것도 부작용 중에 하나고 많이 불편해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이것도 자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이 약을 드시고 난 다음에 근육 경련이나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즉 여기저기가 아프고 몸살이 생기는 것처럼 아플 수 있고 또 근육이 자꾸 이렇게 수축하면서 떨리는 현상, 팔다리에 있는 근육들이 떨리는 현상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모든 혈액 질환에 사용하는 약제들이 그렇지만은 이 이메티닙도 골수, 즉 피를 만드는 뼛속에 있는 골수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억제를 해서 백혈구나 혈소판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약을 드시고 특히 초기에는 이러한 백혈구나 혈소판이 떨어지지 않는지를 정기적으로 피검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고 만약 이런 수치들이 너무 많이 떨어지면은 약을 줄이거나 또는 일시적으로 중단하였다가 다시 시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백혈구 혈소판 감소는 약을 투여하고 초반 3개월 이내에 잘 생기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저희가 자주 혈액 검사를 해야 되고 만약 이 기간이 지난 이후에 혈소판 백혈구가 정상적으로 유지를 잘 하고 있다면 약을 오랫동안 드시는 분들이 백혈구의 혈소판이 떨어지는 일은 별로 없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약을 드실 때 불편해하는 증상 중에 하나는 또 피로감, 설사, 두통 이런 증상들이 한 10%에서 많이 잡으면 30%까지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사실 이메티닙을 계속해서 열심히 복용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부작용이 되겠죠. 그리고 간 독성도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매번 오실 때마다 간 기능 검사를 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하면 될 거냐? 결국 부작용이 있을 때는 이 부작용을 줄이는 약들을 같이 투여를 하거나 부작용의 단계에 따라서 너무 심하다 그러면은 약을 줄이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구역질 구토가 너무 심하다 그러면은 구토 방지제를 쓰는 방법이 있겠고요. 피부 발진이 너무 심하다 그럴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를 쓰거나 스테로이드가 들어있는 연고제제나 로션제제를 쓰면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부종이 아주 심한 분들은 이제 가끔 이뇨제를 처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육경련이나 통증이 있을 때는 대개 마그네슘이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마그네슘을 같이 투여하면서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 백혈구나 혈소판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약을 잠깐 중단을 하거나 감량을 해서 이런 수치가 다시 회복되는지를 보게 되고 설사하면은 지사제를 두통이 있으면 두통약을 복용하면서 조절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결국은 이 부작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계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4단계로 나누는데 1단계는 가벼운 부작용이고 4단계는 굉장히 심한 부작용이라
이거를 절반으로 뚝 나누어서 1단계, 2단계의 경우에는 그냥 증상 조절을 하면서 보면 되고, 보통 3단계, 4단계일 때에는 약을 잠깐 중단하거나 아니면 약을 감량해서, 즉 약을 줄여서 투여하는 방법을 쓰기도 하는데, 이러한 방법을 쓰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잘 조절이 되지 않는다. 이럴 때는 약에 대해서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쓸 수가 없다라는 뜻으로 불내약성이라고 저희가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불내약성이 생기는, 즉 불내약성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메티닙을 더 쓰지 못하고 중단하고 다음 2차 약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약제로 이메티닙을 쓰다가 만약에 치료 효과가 잘 듣지 않거나 또는 이와 같이 약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더 이상 먹기 힘든 경우에는 불내약성으로 우리가 정의를 하고 다른 약제로 변경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만성골수성 백혈병의 치료약인 이메티닙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메티닙은 가장 오래된 약이고 현재까지 20년 이상 사용해오고 있는 전통적인 약제입니다. 대표적으로 글땡땡이라는 약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대개 만성기에는 400mg 한 번, 가속기나 급성기에는 600mg 하루 한 번 이렇게 투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작용들을 보면은 이와 같이 구역질 구토, 피부 발진, 부종, 피부 변색, 근육경련, 통증, 백혈구 혈소판 감소, 피로, 설사, 두통, 간 독성 등의 증상들이 있고, 이러한 증상들을 우리가 조절해 가면서 다른 보조적인 약제나 보조적인 방법을 써가면서 약을 계속 투여할 수도 있고, 그 부작용의 정도가 3단계, 4단계로 심할 경우에는 약을 잠시 중단을 하거나 약의 용량을 감량을 해서 보기도 하지만, 만약에 이러한 모든 방법을 썼는데도 효과가 없고 약을 더 이상 복용하기 힘들다 할 때는 불내약성이라고 해서 약을 아예 다른 종류의 약제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히 이 약을 투여하실 때, 약을 드실 때 주의하실 점은 소량의 물과 식사와 함께 복용하시는 게 좋고, 대개 식사 도중에 드시는 거를 많이 추천을 하고요. 물론 식사 직후에 드시는 것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또 약 자체의 특성이 씹거나 가루로 해서 먹는 거는 피하시는 게 좋겠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약에 대한 복약 순도라고 하는데, 약을 얼마나 정해진 시간에 열심히 잘 복용하느냐가 치료 효과랑 굉장히 큰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약 복용하시다가 힘든 부분이 있으면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고, 절대 약이 힘들다고 해서 그만두시거나 중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약의 특성이 이런 자몽이나 또는 자몽 주스와 같이 드시게 되면은 혈액 속의 약의 농도가 올라가면서 부작용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자몽이나 또는 자몽 주스와는 같이 섭취하지 마시고, 만약 알약 형태로 드시는 게 힘들다 할 때는 소량의 물이나 또는 사과 주스에 녹여서 같이 섭취하시는 방법도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도 혈액질환으로 치료받으신 저희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